안녕하세요. 오늘은 덕필유린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덕필유린의 뜻은 한자로 덕자는 덕덕, 행위덕, 어진이덕의 뜻이 있고, 필자는 한자로 반드시 필, 유자는 있을 유, 존재유, 인자는 이웃인, 즉 덕을 갖추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즉 덕을 갖추면 반드시 사람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덕과 법이 있습니다. 법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지만, 법에 의한 통제는 개인의 가슴속 마음인 스스로의 행동과는 달리 제재가 따르니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신호 위반이나 무단 유턴했을 때 노상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면 가슴속 양심에 우러나오는 반성이 아니라 오늘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또 반복 위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벌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가슴속 양심이 진정으로 반성되면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고 감옥에도 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복되는 범죄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위반한 행동에 대해 가슴속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법으로 조직을 끌어내거나 형벌로 통제해 나간다면 백성들은 그 법령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덕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즉 예절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통제해 나간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선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둑을 덕으로 고친 예화로 방종환 선생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꼼짝 말고 손들어 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 방종환 선생은 수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게 하면서 꽤 많은 돈을 서랍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도둑이 황급히 돈을 받고 도망치려 할 때, 이 사람아,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도둑은 당황한 나머지 그래 고맙다 이 XX야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침이 좀 지나서 경찰이 젊은 도둑을 데리고 와서 이놈이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놈이 맞습니까? 밤에 우리 집에 왔다 간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정이 딱해 보여 내가 돈을 주었더니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도둑이 인사를 하고 갑니까? 경찰은 이상하기는 한데 하는 수 없이 도둑을 풀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도둑이 선생님 댁을 찾아와 납죽절하면서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선생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뒤 착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법이 아니라 배려의 덕으로 사람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힘인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을 카톡에서 받은 것을 포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철종 때 경상도 상주 땅에 서시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서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서선달이란 과거 시험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무슨 급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냥 사람 심성이 너무 착하고 무던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봄이 왔어도 그의 농사를 지을 비용이 없을 정도로 곤궁하였습니다. 생각다 못한 그는 부산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큰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효자 아들은 주인께 통사정을 하여 6개월치 월급을 값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서선달은 백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돈꾸러미를 흘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오던 한 양반이 이 돈꾸러미를 발견했는데 세어보니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편 서선달은 30리는 더 가서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횡재라고 좋아하는 하인에게 일러 말합니다. 잃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탈고 그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참 후 서선달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주운 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며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며 살해를 하려는데 그 사람은 은혜랄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인데 하고는 펄쩍 뛰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는 주운 돈 100냥을 서선달에게 전달해 준 뒤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서선달도 다시 집을 향해 갔고 이윽고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침 한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들은 많아도 누구 하나 뛰어들어 구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엄을 못 치는 서선달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소녀를 구해내면 100냥을 주겠소. 그러자 어느 장정이 뛰어들어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죽다 살아난 도령이 선달에게 말하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어린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중 고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집은 안동에서 좀 잘 사는 편인데 함께 가시면 100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선달은 무슨 사례를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사정도 있는지라 같이 안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총각집은 과연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부친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 주시다니 당신은 진정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입니다. 아닙니다. 대개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었다면 무슨 수로 살려냈겠습니까?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100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본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1000냥을 나귀에 실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고을을 찾아와 백섬지기 전답까지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후에 조정에까지 알려져 안동과 상주 두 고을은 모두 조정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참 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착한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덕필유린이 있습니다.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덕목 중에서 배리의 덕목은 모든 덕목의 으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고위층 인사들이
사람의 도리를 아는 예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인 배려의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인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면은 우리 국민들도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 힘이란 저 혼자 이야기로 정치권에 말하게 되면은 시큰둥할 수 있으나 조회수 구독수가 10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이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접 하는 이야기가 되므로 큰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